나이가 들어갈수록 치매에 걸리거나 혼자 사는 비율이 함께 증가합니다. 노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도 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웰다잉의 동향을 살펴보는 웰다잉 백서에 실린 이석주 저자의 글을 소개합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해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학대 신고는 2021년도 기준 6,774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는 세 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첫째, 주로 가정 또 가족에 의해서 또 기관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둘째, 지속적, 반복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셋째, 학대 피해는 개인의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노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는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학대 피해 노인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공포는 다른 유형의 학대보다 더 클 것입니다. 경제적 학대가 발생하는 구조를 살펴보면 첫째, 경제적 학대가 돌봄을 가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한 사이가 돈 권리를 대신해줘도 될 줄 알았어요. 이런 경우죠. 둘째, 가족 구성원이 권리 행사를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부모 재산 어차피 자식 것 아닌가요? 셋째, 노인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의식입니다. 연령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경제적 성장이 압축적으로 지내온 수십 년 사이에 경제적인 능력과 사람의 가치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늙어서 일을 못하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경향의 피해를 받게 됩니다. 네 번째로 법과 제도가 허점을 갖고 있고 이것이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아버지의 돈을 아들이 갈취를 했는데 가족 간 문제니까 이에 대해서 수사하기 어렵다. 이런 경찰의 입장 등이 대표적이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만 우선 노인 본인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 노인 착취가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로 치부되지 않고 우리 사회의 과제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노인 스스로가 자기 권리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웰다잉의 기본 원칙인 내 삶은 내가 책임지고 결정한다는 자기 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나이 드신 분들에게 확고하게 자리 잡고 생활을 통해서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노인 학대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문제로 인식되고 이에 대한 올바른 대책이 함께 강구되는 노력 필요한 때입니다.